인사드리겠습니다.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제가 강의를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현재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약 25만 명의 수강생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레이기도 하고 조금 우려도 되고, 그 우려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한 특강을 갔는데 제 예상컨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초라한 인원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문정아를 더 많이 알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도 혹시 너무 소수만 오시면 어쩌나 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大家好. 여러분, 중국어 왕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大家好는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인데 모두에게, 대중들에게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안녕하세요 라는 중국어 인사가 또 하나 있죠. 뭐죠? 네, 니하오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요. 니하오, 이렇게 음이 조금 내려가는 음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중국어를 잘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배고픈 분들 계시죠 지금? 네, 배가 조금 든든하면 중국어를 더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인사를 드렸고요. 제 강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는데 오늘 이 강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어를 좀 제대로 배우고 재미있게 지치지 않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문정아의 비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시행착오 기간이라든지 저의 어떤 노하우들 아낌없이 많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어가 필수인 것 같긴 한데 왜 필수일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그냥 임의로 누구 통주에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사전에 좀 조사했습니다. 네, 자,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은 좀 바짝 긴장하시고요. 우선 왼쪽 분단부터 제 기준으로 우리 득주통쉐. 우리 득주통쉐는 중국어가 필수인 것 같긴 한데 왜 필수 같아요? 네, 중국이 발전하고 있고 중국과 교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언어 소통을 위해서는 중국어는 필수다.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우리 득주통수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2분단 우리 김일파 동수회. 네,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중국어는 왜 배워야 될까요? 왜 중국어가 필수일까요? 네. 네, 우선 요즘 신문이나 보면 신문 기사에서 공과 연경 대응을 해가지고 네. 역사적인 걸 경영을 시키는데 일단 그런 걸 통틀어서 지피지기 네. 서울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감사드리고 박수. 네.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우리 3분단으로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상 3분단 동시분들과는 많이 교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쪽에 우리 한형숙 동시. 네. 중국어 왜 중요할까요? 저희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중국
말을 언어가 소통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바를 좀 소개를 하자면 수강생들의 경우 2002년도에는요. 전공자가 60-70%였어요. 2002년도. 60-70%의 전공자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거의 한 90%가량이 졸업하기 위해서 HSK를 공부하는데 학원을 다니는데 이 중국어 능력시험 중에 HSK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험을 몇 급을 받아야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줘. 논문을 대체하고. 그런 목적 때문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의 반전. 2014, 2015년 현재 오프라인상에서 수강생들을 만나면요. 반전. 60-70%가 비전공자예요. 전공자는 20-30%? 뭐 많아봐야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공자들의 생각도 달라요. 내가 졸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걸 경쟁력으로 내가 나만의 무기로 삼아서 나 중국어 HSK 몇 급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 중국어 진짜 잘하고 싶어. 나 능통하고 싶고 중국인들이랑 소통 잘하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비전공자분들은요. 그냥 취미로 처음에 배웠다가 중국어가 재밌는 것 같아. 조금 욕심이 나. 이제는요.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료계통, 제가 다니는 치과 원장 선생님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오프라인 수업을 한 달 들었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스케일링 받을 겸 갔더니 공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보는 순간 공부를 해야겠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인강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 가야 되겠죠, 제가. 네, 좌우지간 각종 업계에 계신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국어의 필요성은 우리가 많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공부하느냐? 이 방법은 많이들 모르세요. 저 또한 크나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명 쓰기 학습법, 손가락이 휘도록 쓰는 그 쓰기 학습법과 그냥 주구장창 단어만 외우고, 저희 때는 사전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종이사전. 전자사전이 없었던 시대라. 그래서 종이사전을 주구장창 열심히 찾고 7, 8시간씩 단어를 외우고 그랬던 무식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께는 이런 방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 내내 제가 저의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시행착오, 또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중국어와 친해지는 방법,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오래도록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배우나,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국어가 필수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아요. 중국이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동북아 공정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그런 왜곡, 역사 왜곡 이야기도 제 책에는 좀 담겨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런 어떤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도 알고 중국도 알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강연회를 토대로 중국어에 대한, 또 중국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해소되고, 중국어에 대한 편견, 또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도 꽤 많거든요.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꿈, 용기, 또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느낄 수 있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제 유학 시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는 때는 바로 1994년 3월에 중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가게 된 계기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저의 귀한 어머니 덕분인데요. 어머니께서 제 고1 때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양방적으로 2달 동안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저는 안타깝지만 고1이니까 또 고2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인이 추천해서 침을 한번 맞아봐라 해서 그 침을 한 대 맞고 일어나셨고요. 2대 맞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 내 진로는 한의학. 나 침 배우고 싶다. 그래서 중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은 지인의 소개로 표준어를 구사하고, 물가가 조금은 저렴하면서 한국인 정서랑 조금 비슷하고, 그리고 고구려 때 우리 땅이었던 심양이란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사실 북경이나 상해는 좀 무서웠어요. 대도시고 물가도 비싸다는 소식도 있었고 해서 우선 그곳에 내딛고, 그리고 제 중국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가기 전에요, 2달 남짓 중국어를 좀 배우고 갔어요. 네, 국내 그 모 학원에서. 근데 그분이 대만에서 배운 분이라 사투리만 다 가르쳐주고 건설음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어병음. 한어병음이란 게 뭐냐면 중국어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본토에서는 그걸 쓰는데 대만에서 쓰는 주음보라는 아주 복잡한 거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를 열심히 외워갔더니 쓸모가 없더라고요. 좌우지간 중국 현지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말은 없었고, 중국인들과 통하지 않는 소통의 장벽에 부딪히니까 나 헛되었네. 어떡하지? 다시 시작해야 되네.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방법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모르는 단어 다 찾고 열심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외울 때도 소리는 절대 안 내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네, 그렇게 하고, 무슨 발음하는 법도 다 열심히 적어요. 근데 입은 내지 않아요. 입으로 소리 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물론 니하오, 시에시에, 짜이지엔 이런 간단한 말들은 빨리빨리 나와요. 중국 현지에 있으니까, 쓸 일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 더 길게 표현하고 싶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그런 짧은 단어들 연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그럼 이번엔 중국인 친구들 목소리를 녹음해봐?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유학생 기숙사를 지나가는 유명한 중국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왜 제가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구가 교내 방송국에서 그 활약하는 친구였어요. 제 책에도 소개되는데요. 양만이라고 지금 현재 심양 교통방송국에서 부국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전무이사 이 정도 급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딱 들으면 정말 옥구슬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유학생들에게 인기 1호니까 이 학생 저 학생에게 모두 과외를 다 해주고 있어서요. 이 친구는 일정이 매우 바빴어요. 방송국 해야죠. 학교 공부해야죠. 유학생들 과외해야죠.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음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양만, 니하오.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네. 김치를 이용한 요리들, 제가 좀 즐겨 먹는 요리들을 뭐 김치 볶음밥이랄까, 아니면 뭐 돼지갈비찜, 속꼬리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하는 거죠.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사이에 저는 그 친구한테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얌체 같지만, 전 과외비 내기 싫으니까 얌체 같지만 그 친구가 말하는 중국어들을 다 녹음했어요. 녹음해서 듣고 따라했더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쉬운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미처 정리할 겨를도 없고, 안 되겠다. 방법을 좀 달리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좀 헷갈리고 어렵고 궁금한데 뭔가 과외비 안 내면서 좀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핵심 키워드들을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녹음한 다음에 내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점검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리학습법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안 알려줬어요. 중국어를 먼저 배운 선배들은 저에게 그냥 사전 찾아서 모르는 단어 이렇게 외우고 무식한 방법, 그 다음에 다 외우고 나서는 사전 한 장씩 뜯어 먹으래. 뭐야? 네. 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전은 맛이 없잖아요. 잉크 그런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무식한 방법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소리학습법 제가 개발한 거, 제 목소리를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 친구나 교수님이나 제가 알게 된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점검받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외워야 되는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왜냐면 한 페이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쉬운 내용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쉬운 내용은 그냥 뭐 두세 번만 봐도 외워지잖아요. 어려운 내용은 10번, 20번을 봐도 안 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내용은 일단 패스, 어려운 부분만 먼저 집약적으로 골라서 그것을 소리로 녹음을 하게 되죠. 처음에 녹음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구려? 그래서 다시 재녹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녹음하면서 또 노하우가 생겼어요. 처음 녹음할 때에 비해서 2번째, 3번째 녹음할 때 좀 더 유창하네. 한국말도 조금 더 또렷해지고 중국어도 좀 더 발음이 정확해지네. 그래서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따라하면서 다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무한반복할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은 학습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갑니다. 네, 뭐 중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일단 중국으로 떠났지만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연수 시절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중의학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중국어에 더 몰입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봅니다. 엄마, 나 중국어 너무 재밌는데 중의학 하지 말고 그냥 중국어만 할까? 그랬더니 중국어는 비장의 무기로 그냥 남겨놓고 중의학을 해. 중의학 하면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중의학도 하는 거잖아. 근데 네가 만약 중국어만 하면 중국어밖에 못하잖아. 그래서 엄마 말씀을 그때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효녀죠? 네,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중의학과 중국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정합니다. 중의학은 제가 원해서 갔잖아요. 맞죠? 침구를 배우고 싶어서. 사실 그 동양 철학에 심취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현침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놓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효과가 좋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침구도 너무 재밌었고요. 해부, 생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이런 데에 많이 심취했었어요.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그런 일들이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해부학 교수님이나 생화학 교수님이나 이렇게 실습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원징워거든요. 징워. 제 이름 먼저 부르신 다음에 이쪽으로 좀 너 발전할 계획 없냐. 너무 잘한다. 라고 해서 칭찬을 받은 적도 여러 번.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잘하게 되고요. 양방 쪽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양방은 별로 안 친했어요. 참고로 중국에선 중의학이 중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양방이랑 중의학이랑 반반 배워요. 커리큘럼상. 물론 중의학에 대한 시험의 비중이 더 높고요. 필기시험도 더 중요도가 높지만 좌우지간 과목 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탈모, 원형 탈모, 그 다음에 피부염, 신장염, 그리고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몸을 좀 혹사시켰어요. 그때 너무 혹사시킨 나머지 지금도 겨울만 되면 아니면 에어컨 바람만 쐬면 관절이 쑤셔요. 그런 후유증이 있을 만큼 추운 심양에서 5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때는 고생스러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중국에서 중의학 중국어 외에 또 한 게 있어요. 어느 날 학교 그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저는 좀 주로 오지랖퍼인 관계로 좀 오지랖을 펼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학교에 새로 온다 그러면 괜히 학교 관계자도 아니면서 다가가가지고 누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좀 뜬금없죠, 그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카메라를 이렇게 메고 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방송국 무슨 PD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유학생이랑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게 필요하대. 그래서 제가 나 한국인이라고, 我是韩国人, 나랑 얘기하자고. 좀 적극적이지, 그죠? 네. 보기와는 달리. 아,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드려서. 네. 그래서 그 분한테 다가가서 제가 한국인의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제 학교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오아이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만 들으면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아이 시장. 오아이 시장. 네, 오애 시장이에요. 다서도 사랑 애자. 네. 오애 시장이란 곳에 그 한국인들을 위한 어떤 나레이션 이런 멘트를 좀 할 한국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나 그런 거 잘한다고. 사실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갔어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발음이 틀리든 말든 어쨌든 열심히 했더니 1시간 동안 했는데 한화 그때 당시 15,000원을 주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잠시 가서 1시간 동안 그거 읽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졸업 무렵에 또 제 옷가지들, 예, 중국 현지에서 추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뭐 내복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겉 외투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전 컬러풀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좀 자제하고 있는데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이고 뭐 이런 그런 뭐 꽃분홍색 이런 옷들이 좀 많았어요. 어머니께 특별히 좀 요청을 해서 입었던 그런 옷들을 팔았어요. 중국 현지에서 팔면서 중국어가 또 많이 늘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그냥 중국 친구들, 사실 중국인들도 바빠요. 의대생들은 그 시험 기간에 중국인들은 보통 10시면 점등하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다 하니까. 근데 시험 기간에는 1시, 2시까지, 새벽 1시, 2시, 시험하면 3시까지도 초록색 불빛이 막 비쳐요. 전등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렴한 전등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초록색 전등을 켜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중국 친구들도 바빴죠. 저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죠. 저는 일단 닥치는 대로 나와 만날 수 있는 모든 중국인들을 다 중국어 선생님으로 삼아서 곳곳에 그 스승님을 두고 말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한번 이렇게 다가오더니 양반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냐고 막 웃어요. 그래서 나 그거 우리 기숙사 그 메이드, 그러니까 기숙사 일 도와주는 그런 15살 꼬마가 있었거든요. 저보다 5살이 어렸는데 그 친구한테 배웠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거 사투리라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你做什么呢? 你做什么呢? 네, 你做什么呢는 너 뭐하니? 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투리 1차 사투리 들어갑니다. 你干什么呢? 你干什么呢? 이거 1차 사투리예요. 북방 지역에선 깐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대중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사투리라고 인식 안 하기도 해요. 어쨌든 1차예요. 자, 2차 사투리 들어갑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你干哈呢? 你干哈呢? 이걸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 뭐하니?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상도 사투리로 너 뭐하니?를 뭐라고 하죠? 니 뭐하노? 뭐 이렇게 이 정도. 네, 그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외국인이 니 뭐하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중국 친구들과 대화 나누면서 한마디 한마디 배워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어는 경험치다. 내 경험치는 아주 부족하다. 내 중국어 경험치는 아주 부족한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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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롭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일찍부터 참석해준 분들 가운데 제 큰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쳐 잠들었는데 이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저는 6년 동안 지켜봤고요. 둘째 아이가 지금 2살이라서 또 말 배우는 과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켜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요, 정말 놀라운데 엄마라는 말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한돌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가 10,000번을 들어야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빠 역시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아빠를 먼저 하는 아이가 있고 때로는 엄마를 먼저 하는 아이가 있겠죠. 그러면 아빠를 먼저 하는 아이는 엄마가 아빠 얘기를 많이 한 거야.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빠 욕을 많이 했겠죠. 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네, 이런 정도의 농담입니다. 좌우지간 어떤 언어를 많이 들었느냐, 많이 습득했느냐에 따라 그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 내가 원초적으로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그러면 언어를 좀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요.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언어를 좋아해요. 즐겨 들어요. 말하는 거, 모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내뱉고 봐요. 주변 사람 신경 안 써요. 당당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칭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존감이 커지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딸이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사실은 어려운 단어도 뭐 쉬운 단어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4살쯤 중국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얘는 진짜 내 뱃속에서부터 제가 10달 내내 중국어를 들려줬거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그러니까 출산 직전까지 한 1주 전까지 강의했고 아기 낳고 나서도 21일 만에 강의를 다시 복귀했었어요. 큰애 때. 어쨌든 엄마의 중국어에 무한 노출되어 있던 큰딸인지라 기대가 좀 컸어요. 조기교육? 오케이, 좋아. 4살 때부터 시작해. 막 들려줬더니 5살부터 귀를 닫더라고요. 엄마 중국어 하지 마. 엄마 중국어 하는 거 싫어.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좋은 계기가 생겼어요. 저희가 7층에 사는데 9층에 살던 어떤 중국인을 알게 된 거죠. 같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상해 엄마고 남편은 스웨덴 사람이고 자녀 둘은 아빠를 닮아서 서양 모습인데 언어는 중국어, 영어를 써요. 큰아이한테 큰 동기부여가 됐겠죠. 중국어, 얘랑 놀고 싶은데 이사벨라랑 놀려면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돼. 필요성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엄마 나 중국어 가르쳐줘. 그래서 한두 마디 가르쳐 주다 보니 이제는 꽤 여러 말을 할 줄 알고 알아듣고 기뻐하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40, 50대 주부분들도 많이 계신데 언어를 내가 접하던 자녀에게 가르치던 간에 강하게 푸시하면 안 돼요. 살살 약하게. 그 다음에 누군가 조금 슬럼프가 살다 보면 다 오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기 싫을 때 너무 강하게 푸시하지 마세요. 그냥 살살 그래? 의견을 존중해주고요. 그럼 하고 싶을 때 해. 근데 엄마는 그냥 계속 할게. 그러면서 그냥 들려주면 돼요. 엄마가 말하는 거 듣기 싫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 그럼 엄마 혼자서 저쪽 방에서 할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요. 자, 수강생 사례 하나 먼저 들어갈게요.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주부 동시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강의실로 들어옵니다. 여쭤봤더니 우리 동영 동시처럼 수원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집이 수원에서도 수원 끝이야. 2시간 반 걸려서 오세요. 왕복 5시간. 근데 이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연을 듣게 됐는데 사실 제가 정말 착하고 효자인 아들을 두고 있는데 뭐 딸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정말 효자인데 공부를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좀 공부를 하면 얘가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서 중국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되어서 선생님의 그 마인드맵 어법 교과서를 토대로 공부하고자 이곳에 오게 됐어요. 자, 결론 부분. 2년 뒤 정말 이 어머니의 소망이 간절했는지 이루어졌어요. 아드님이 전문대를 진학을 했지만 그 중국어과였고 그 다음에 과외를 토대로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과에 가기 전에 2달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하얼빈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기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자 학교 대표도 되고 그 다음에 HSK 급수도 차근차근 따고 그리고 장학금도 다 거머쥐고. 근데 이런 사례가 정말 한둘이 아니라서 오늘은 제가 한 8분 정도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사례로 들려드렸고요.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책에도 소개가 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강하게 푸시한 경우. 누나가 중2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남동생은 6학년이었는데 공부하기 싫어해요. 수업 시간만 되면 과자하고 만화책이 책상 위에 딱 있어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과자를 먹어. 만화책을 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가가서 아무개야 어떻게 수업 내용이 조금 쉽니? 어렵니? 재미없니? 과자가 맛있니? 만화책은 어디까지 읽었니? 어제보다 어제 3권 읽었는데 오늘 5권 읽었구나. 멋지다. 일단 부담 안 되게 그 친구의 관심사대로 먼저 접근을 했고요. 친해졌어요. 그러자 슬며시 과자 봉투는 사라지고 만화책도 수업 시간 중에는 없어졌어요. 중국어로 자기의 꿈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국어로 말합니다.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입니다. 나는 중국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꿈은 앞으로 통번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번역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을 하고 온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았던 아이. 네, 지금도 통번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되지만 그렇게 강하게 했지만 본인은 싫어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강하게 푸시하기보다는 조금 살며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잠시 집중력이 저하된 것 같아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건데요. 체조 잠깐 할게요. 자, 쭉쭉 체조 시작합니다. 고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로, 우로 돌리기. 반대로도 돌리시고 어깨를 으쓱으쓱 뒤로 3번. 하나, 둘, 셋. 앞으로 둘, 둘, 셋. 손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손목 돌리기. 반대로도. 네, 오늘 강연 시간에는 제 이야기, 제 학생들 이야기, 그리고 중국어 학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학, 진학, 승진,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1시간 반이 너무 짧다. 모든 특강들이 대부분 2시간 혹은 2시간 반씩 진행되는데 1시간 반이 좀 짧아서 여러분들 호응도 좀 유도해야 되고 저 혼자서만 계속 말하면 재미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체조 잠깐 해봤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저만의 학습법 가운데 소리학습법을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잠시 후에 강연 뒷부분에서는 그 소리학습법 가운데 조금 재미있는 사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학 시절 저는 왕따를 자처했습니다. 왜냐면 중국 현지에서 한국 학생들이 놀아도 너무 놀아. 이건 뭐 놀러 온 건지 유람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유학을 온 건지 학교 수업은 듣지 않고 그냥 미팅, 소개팅, 이엔, 지오, 샹이 너무 많아. 이엔, 초이엔, 담배 피우고
지오, 허지오. 술 마시고. 여학생들도.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중국 땅으로 왔거든요. 하나, 너 언어 제대로 마스터해. 둘, 중의학 제대로 배워. 네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금 그렇게 살림이 이렇게 막 아주 유학 보낼 만큼 이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보내주는 거야.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좀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네, 좌우지간. 그래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전 피부색이 바뀔 정도로 손이 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저랑 코드가 맞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나이 어린 축에 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의학을 배우러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의대를 나온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약대 그리고 또 어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어 전공자가 반이었어요. 반. 그러니까 뭔가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놀아. 쉽다고 놀아. 결국 반전이 일어납니다. 5년 후 졸업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더군요. 기본 스펙이 갖춰진 분들조차도 떨어지더군요. 졸업시험 통과 못해요. 의사고시. 그리고 학점 이수 못해서 유급되거나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느 사회나 성공하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유학생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운 좋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잘 잡아주시고 좋은 스승님들 잘 만났던 것 같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의리 있는 친구들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 양만이란 친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양만. 발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지 않나요? 네. 임만이란 단어가 중국어 뜻으로는 느리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만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만만치, 네, 천천히 드세요. 임만이란 아이가 양만이란 아이가 굉장히 부드럽고 착해요. 그리고 섬세해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말하기 대회에 나갈 때도 많은 조언을 해줬고 이런 제스처 있어요. 중국인들 막 자주 하는 뭐 아이 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격앙되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제스처도 중국식에 맞게끔 알려줘서 제가 수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중국 유학 시절에 왕따를 자처하고 혼자서 방에 콕 틀어박혀서 공부를 했던 제가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로 사전만 파다가 그 다음에 소리학습법 그리고 시츄에이션 학습법에 들어갑니다. 동작동사를 외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이따가 할 건데 미리 해두면 경험치가 쌓여서 좋아요. 자, 왕초보자 오늘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লাই. 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랄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 같이 랄라. 성조 다 안 지켜도 돼. 성조에 너무 쫄지 마세요. 중독 들지 마세요. 네. 그냥 랄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왠지 남방 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 돼요. 중국 현지에서. 네. 중국 하도 넓기 때문에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 가서도 그냥 당당해야 돼. 못 알아들으면 지들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해? 네, 이렇게 조금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লাই, 오다. 그 다음에 가다는 다 함께 취. 한 번 더 취. 그렇죠. 취할 때는 침이 탁 튀기게. 네, 다시 한번 취. 오케이, 좋습니다. 가다예요, 가다. 그럼 오고 갈 수 있겠죠? 다 함께 লাই 취.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굉장히 그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লাই 취. 네, 그렇죠. 走来走去라는 표현도 있어요. 조금 수준 높여볼게요. 네, 자, 함께 走来走去.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한 번 더. 走来走去. 행위 동사는 반드시 동작을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이 객석에 우리 강연장에 왕초보분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한 어려운 단어를 써선 안 돼요. 그 어려운 단어란 것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배웠을 때 습득해야 되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우리 언어의 경험치는 어떻다고요? 아주 부족해요. 매우 부족해요. 아직 중국어 첫 발을 오늘 내디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쉬운 언어로 내가 궁금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제가요 쉬운 단어
재밌게 배우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조금 순서가 있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 시절 네, 무난하게 마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IMF 직후 우리나라 경기는 꽁꽁 얼어붙습니다. 제가 취업할 곳은 그냥 일용직? 전공을 살려서 간신히 한의학 벤처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의학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한방 상담을 온라인상으로만 하는 것이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소통을 좀 좋아하고요. 무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실을 들어갈 때도 앞문으로 항상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선생님인 줄 알고 이렇게 갖춰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선생님인 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칠판에 뭘 적으라 그러면 굉장히 기뻐했어요. 나 저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글씨도 예쁘게 쓰고 서기였거든요, 제가.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응원단장 같은 거 해서 친구들은 생각도 못하는 냄비 뚜껑을 여러 개 준비해서 네, 응원단장으로 네. 자, 박수 쳐! 그러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네, 이렇게 냄비 뚜껑으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좌우지간 무대 체질이었던 제가 소통 없이 단순 노무,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그런 업무는 맞지 않더군요. 그래서 2년 반,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11가지 일을 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재미없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급여를 많이 줘도 싫어. 마지막에 근무했던 게임 회사는요, 게임 매뉴얼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사장님께서 저를 보실 수도 있는데 인강을 통해서 게임을 싫어해요, 제가. 네. 싫어하는데 번역하는 게 재밌겠어요? 정성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저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옵니다. 학원에 입사하고자 해서 지원을 하지만 제가 강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중국어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뭐 수상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취급 못 받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일단 겸허한 자세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고자 이제 과외는 제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했어요. 여담이지만 과외로 번 소득이 급여보다 많았어요. 네, 그 돈으로 더 멋진 일을 하고자 한번 모았었는데 좌우지간 그때 당시에 과외 계속하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봤는데 S학원에서 면접을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갑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문정아. 네, 자, 저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과는 불합격. 오만해 보였던 거죠. 거만하고 오만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그래서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조금만 겸손할 걸.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또 이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생학원인 이 학원은 그때 당시에 붐을 일으켰어요. 광고도 많이 했고요. 시청 한복판에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그런 행사들도 많이 했어요. 그 학원에 지원을 해서 제가 이 또 몹쓸 병이 또 도져가지고 강의 경력 25년 차에 이 왕필명 선생님이라고 중국어 업계의 그때 당시 전설 그분한테 이제 면접을 이렇게 딱 하는데 병이 또 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만, 자만심, 네, 이런. 네! 저는 중국어를 잘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저보다 대한민국에 중국어를 잘하는 분은 많을지 몰라도 저만큼 중국어를 잘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말을 뱉어놓은 다음 조금 후회는 됐지만 속은 후련했어요. 그만큼 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합격 통지를 받고 2002년 4월 2일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단에 섰는데요. 하나도 안 떨린 거예요. 내가 설 곳에 섰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이제 드디어 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사분들의 그 급여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했기에 후회 없었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14시간 동안 학원에 체류하고 10시간 이상씩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이렇게 중국어를 계속 쓸 수 있구나. 그 전까지는요, 문서 작업만 했잖아요. 제가 통번역 뭐 그런 어떤 프리랜서도 했었는데 문서 작업만 하다가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니까 너무 기뻤죠. 그러다가 어느 날 HSK 강의를 누군가 해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동료 강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못해요 그랬는데 제가 할게요. 저 그거 되게 잘해요.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으면서. 네, 저 자신 있어요. 해서 HSK 강의를 맡게 됩니다. 처음 강의 맡았을 때는 딱 3명. 월요일에는 A통주회, 수요일에는 B통주회, 금요일에는 C통주회. 단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아. 그리고 2002년 6월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월드컵. 저도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냄비 뚜껑 가지고. 하지만 강사인지라 자리는 지켰고요. 수강생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 강의가 안 된다. 적어도 10명 이상은 채워야겠구나. 해서 내 교수법의 어떤 문제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책도 집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나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버겁고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연구소 설립 후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선 뭐 자료 입력뿐만 아니라 교재 집필이라든지 그리고 강의 보조, 수강생 관리 등등 다양한 업무들을 우리 직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문정아 중국어 연구소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많은 분들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강의하면서 좌충우돌했죠. 초보 강사 시절에는 열정만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때리기도 했어요. 여자 학생들은 때리면 안 되고 남학생들 등짝을 그냥 확 때리고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강압적인 강의도 해봤고요. 그랬더니 안 와. 아팠나 봐. 마음의 상처도 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때리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부드러운 강의를 많이 시도했죠. 그리고 이름을 불렀던 방식에서 이제 누구누구 동슈회로 바뀌고. 네, 그래서 연세 드신 동슈회 가운데서는 지금 저희 앞자리에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2004년부터 저와 인연이 닿아서 제 책에도 소개되고요. 제 강의 중간중간에 소개되는 우리 윤형근 선생님. 네. 올해 향년 78세세요. 다 같이 박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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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에서 오셨어요. 네. 저랑은 이제 2004년도 1월부터 인연이 닿았는데요. 강의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들어오시더니 그 자료 한번 나한테 줘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다음 달에 수강생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수강하시고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오셨는데요. 중국 광파학원에 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거 절대 싫어하세요. 오늘도 자녀들한테 안 알리셨어요. 네.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피해주는 거 뭐 싫어하셔서 저 어지간 그때 광파학원 가실 때도 어르신께서 직접 손수 번 돈으로 2년간 유학기를 떠나십니다. 멋지죠? 한 번 더 박수. 네. 그리고 어학연수 시절에 이제 좌충우돌 하시죠. 저처럼 시행착오를 하신 거예요. 쓰기 위주, 그리고 문법 위주, 단어 암기 위주 하시다가 문정아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게 조금 잘 맞는다. 듣기도 좀 들리고 말하기도 좀 되고.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세월이 지나 방통대 중문과도 최근에 졸업하셨고요. HSK 5급 급수도 취득하셨어요. 어르신이 하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박수. 네. 살아있는 산 증인이십니다. 중국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活到老学到老. 네, 살아있는 한 배움을 그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평생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윤영근 어르신 정말 존경스럽고요. 사실 사제지간이지만 간혹 우리 윤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저 현근이에요 이러시거든요. 너무 귀여우시죠?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저는 중국어로서는 엄마잖아요. 그죠?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녀를 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저한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어떤 정보들, 중국에 대한 어떤 정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저한테 그 팁으로 알려주시고 이런 거 책에 한번 실어봐요 이러시고 이런 거는 좀 개선해봐요 이런 건 학생들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일침을 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개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수강생들이 계십니다. 정말 잊지 못할 수강생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윤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 분 또 소개를 더 해드릴까 해요. 하루는 혈색이 헬스칸 여학생이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앞에서 두 번째 자리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해맑게 바라봐요. 근데 수업 시간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갑니다. 아무개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아직 수업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 집이 인천인데요. 이 차 놓치면은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되고 수업을 늦게 올 수도 있어서 그냥 차라리 일찍 와버려요.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2달 듣고 원하는 6급 따고요. 9HSK. 그 다음에 조금 더 듣고 원하는 8급을 취득했어요. 취득 후에 이 친구를 볼 수 없었겠죠. 저희는 보통 HSK 강사분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 취득하고 나면 안 와요. 네, 인사를 못하죠. 근데 이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3명을 선정을 해서 합격자 특강을 했어요. 그 합격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수강생들한테 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 라는 합격 사례를 들려주기로 했죠. 이 친구가 강단에 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항암 투병 중이셨고요. 언니는 해외 유학 중이라서 집안일을 혼자 모두 맡아 했어야 됐대요. 폐암인지라 집이 깨끗해야 됐고 항상 집 청소에 설거지에 집안일 모두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어떤 병수발 그리고 자기의 건강관리까지. 그러다가 HSK 8급 취득한 걸 듣고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이제 고등 시험을 도전한 다음에 이 친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장에서 엄마가 제가 고등 HSK 취득한 걸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리고 강연장에 숙연해졌어요.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랐고 이 친구의 그 용기 있는 발표에 모두가 숙연해지고 기립박수 받으면서 특강이 끝났었거든요. 저는 그런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수강생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더라고요. 네. 수강생 사례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데요.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낯선 목소리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창원에서 문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면서 강한 사투리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신지요? 그랬더니 전 창원에 있는 누군데예? 제가 올해 60인데 사연인즉 10년 전에 50세 때 중국 여행을 떠나요. 그 중국 여행지에서 고등학교 때 외웠던 한시 80수를 냅킨에다가 중국분한테 이렇게 전달했더니 그 중국분이 보시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한국인이 한시를 외우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또박또박 우리 또 한자 세대인 분들 한자 멋있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로 또 한번 쫙 네, 압도하신 거죠. 그래서 말은 안 통하지만 어쨌든 손짓 발짓으로 당신 중국어 꼭 배워서 나랑 좀 소통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이분이 일어 가이드인지라 중국어는 이제 생계에 지장이 가잖아요. 일어를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일본어 가이드 일이 별로 재미가 없자 한 2년 가까이 중국어를 공부하셨는데 1년 정도는 이분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작년에 문정아 강의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토대로 HSK 5급을 취득하고 이 5급을 취득한 덕분에 또 관광 통역 가이드, 1호 가이드시니까 중국어 가이드 도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또 도전해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거머쥔 날 저한테 감동의 전화를 주신 거죠. 너무 고맙다고. 저 역시 너무 기뻤어요. 60세신데 10년 만에 내가 내 꿈을 이뤘다고.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하죠. 저희 어머니도 올해 74세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어떤 그런 끈기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엄마가 50대 때 그 영어를 한마디씩 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TV에. 근데 그거를 200일 동안 계속 외우시더니 200 몇십 개의 문장을 정말 프리토킹 막 쫙 하면 쫙 나오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어는 경험치다. 내 경험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어떤 언어를 배우든 한국어가 됐든 간에 내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것이지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면 돼요. 반복 대신 즐겁게. 어떻게? 즐겁게. 네, 즐겁게. 하나 더. 나에게 맞게. 그렇죠. 나에게 맞게 해야 돼. 내 스타일에 맞게. 나는 그냥 듣는 거 좋아해. 그럼 듣는 거 위주로 먼저 시작하다가 말하는 걸로 진화하면 되고요. 나는 한자 쓰는 거 좋아해. 솔직히 저는 쓰는 걸 반대하지만 쓰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한자 세대인 분들은 좀 쓰셔야 돼요. 왜냐면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또 심심해. 재미가 없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긴 쓰되 조금만. 자,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조금만 쓰자. 네. 그리고 말할 줄 아는 걸 쓰자. 시작. 말할 줄 아는 걸 쓰자. 네, 내가 말할 줄도 모르는데 쓰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외국어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도 중국인들 만나기를 바래서 저희 회사가 안국역 쪽에 있거든요. 중국인들 만나기 딱 좋은 지점이에요. 네, 종로, 명동, 그 다음에 저기 동대문 이쪽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즐비해요. 동화면세점 그쪽에서는 수백 명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명 이상 말 걸어요. 저 중국어 강사잖아요. 근데 중국인이랑 하루에 한 번도 말 안 하면 저 중국어 강사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제가 좀 극단적이에요. 제가 좀. 네. 좌우지간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중국어를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면 내가 중국어 강사야?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무늬만 강사이기 싫거든요. 저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아까 회사에 이렇게 업무상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국인을 만났어요. 어디서 왔냐고. 네. 각 곳에서 많이 와요. 뭐 하러 왔냐고. 대부분 쇼핑. 네. 어디 가냐고. 명동 간대요. 간단한 대화 몇 마디 나누는데 1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祝你们旅途愉快.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祝你们旅途愉快. 네, 여러분 여행이 즐겁길 바래요 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런 말 꼭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되게 기뻐하면서 당신 여기서 근무하냐고 한국에서. 그래서 저 중국인 취급을 하죠. 네. 그럼 감사하게 我是韩国人我在这儿教书教汉语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중국어로
저를 소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서 중국어 가르치는 한국인 강사예요라고 꼭 밝혀요. 왜냐면 한국에도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꼭 티를 내요. 네, 여러분들도 중국어 배우시고 그 과정을 즐기시면서 꼭 티내세요. 알겠죠? 자, 중국어는 티내자. 잘한다고 티내자. 자, 잘한다고 티낸 사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수강생 중에 그 중국어를 처음에 이 친구가 중국어를 배우고자 했던 게 아니고 불어를 배울까 고민하다가 중국어를 배워야겠어. 근데 그 동료랑 같이 중국어 학원 등록해요. 그래서 뽀뽀모포부터 시작해서 2달간 열심히 배워요. 회화 연습 위주로 했더니 중국어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중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부서 내에서 이제 CJ 부서 내에서 우리 부서에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좀 없어? 라고 상사가 묻자 저요! 저 중국어 잘해요. 그래가지고 파견을 가게 됐어요. 북경 현지에. 주재원으로 1년간. 근데 출국하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은 같은 부서 내에 전공자가 2명이나 있어. 2달 배웠는데. 무늬만 중국어인데. 니하오, 시에시에 짜이지엔, 부커치시, 이런 간단한 회화만 할 줄 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일단 가면 반전이 일어나죠. 니들이 중국어를 전공했지만 중국 현지에 갔다 온 건 나야. 내가 더 전문화돼 있어. 내가 더 잘해. 자, 일처리 능력 뛰어나죠? 리더십 있죠? 중국 현지 상황 잘 알죠? 중국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이 동시에게 모두 주어지는 거예요. 승승장구, 승진. 지금은 HSK 고급 수준의 아주 세련된 중국어도 구사할 줄 아는 우리 CJ 동시에. 제 수강생들은 기적의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티나는 중국어를 해야 된다는 걸 저에게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중국어는 티나게 하자.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회사 내에서, 가정 안에서 중국어 티내세요. 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틀리면 좀 어때? 중국인들도 발음 구려요. 솔직히 모든 중국인들이 발음이 아나운서 아니거든요. 제 중국 친구들 가운데 그 정저동 책에도 소개되는 그 친구는 굉장한 사투리를 구사해요. 맨날 혀가 막 말려 있어. 그래서 이 친구 말은 솔직히 지금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근데 어떤 민족의 자긍심은 뛰어나요. 자, 잘 따라해보세요. 저동, 택동. 누구 이름 같아요? 모택동. 맞아요. 부모님이요. 모택동 주석을 신처럼 떠받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이름이 택동이가 사남매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언니 오빠들이 다 모택동 주석 집안의 이름들이에요. 형제 자매 이름이에요. 근데 다 잘 됐어.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중의대 교수고요. 침국과.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도 다 의대, 법대 막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사회적인 어떤 잣대가 그런 무슨 사가 된다고 해서 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시골에서 컸거든요. 시골에서 큰 것 치고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중국인들 가운데. 그럴 만큼 민족의 어떤 자긍심이 뛰어난 아이와 역사적인 논쟁도 해보고요. 중국에서. 고구려 땅의 어떤 심양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싸웠었어요. 이런 좌충우돌 시기를 거쳐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좌우지간 여러분들 핵심 내용은 잘 들어주시고 언어는 티내야 된다는 거 잘한다고 나 스스로도 매일같이 칭찬해줘야 돼요. 자, 한번 칭찬해 봅시다. 자, 나는 잘하고 있어. 난 멋진 사람이야. 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고요. 멋진 사람이세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휘해 보세요. 아직 한 번도 발휘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조금 수줍어하고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대하면 좀 수줍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보이죠? 안 그렇군요. 네. 한 분 한 분 대할 때는 전 주로 듣는 편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좀 듣고 경청하는 편인데 이제 대중들 앞에서는 제가 없던 에너지도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강생들 눈빛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굶어도 배가 불러요.
자,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뒤에 조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강연의 후기를 올려주시면 여러 가지 상품이 있대요. 자, 중국어가 쉬운 이유를 조금 들어볼까 해요. 중국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발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뭐 60% 정도가 한자가 중국 그 발음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서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비슷한 발음들이 꽤 있다. 그럼 어떤 발음들이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라면, 라면, 카페, 카페,可乐, 可乐. 자, 첫 번째 라면은 뭘까요? 라면 같죠? 맞아요. 카페는요? 커피. 콜라는요? 콜라. 맞아요. 발음 비슷하죠? 특히 외래어의 경우는 정말 비슷해요. 자, 다음 한국어와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강조했죠. 중국어는 소리내서 공부하자고. 자, 다 함께 중국어는 떠들면서 소리내면서 공부하자. 소리내면서 공부하자. 그렇죠. 소리학습법. 자,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요. 우리 졸고 있던 저희 큰딸이 깼어요. 한번 큰 소리로. 자, 여러분들도 저희 딸이 공부하듯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떼구르르 빙고. 떼구르르 빙고. 여러분, 떼구르르는 떼굴떼굴 구르는 모양을 의성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긴香蕉. 제스처를 해야 돼. 자, 다 함께 긴香蕉. 뭘까요? 바나나. 맞아요. 떼구르르 빙고는 사과를 말해요. 자, 세 번째. 다 함께 새콤달콤草莓. 새콤달콤草莓. 네, 눈을 하나 찡긋 하시면서 새콤달콤 草莓. 네, 草莓는 바로 딸기예요. 네, 새콤달콤한 딸기.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원한 시과. 자, 시과는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수박, 한 4분의 1쪽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먹으면서, 먹는 제스처 하면서, 다 함께, 시원한 시과. 시원한 시과. 네, 한 번씩만 더 할게요. 떼구르르 빙고. 긴香蕉. 새콤달콤 草莓. 시원한 시과. 자, 이런 걸 시츄에이션 학습법. 저는 소리 학습법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성어, 의태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 아까 동작 동사의 경우는 동작 하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 말고도 조금 더 개발을 했는데 오늘 시간상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기타 강의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이제 조금 문장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한 2, 3개월 이상 중국어를 접하시면 이런 문장이 쉽고요. 왕초보! 자, 왕초보 학습자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처음이다. 그래요. 꽤 되시죠? 예, 약 20% 정도 되는데 왕초보 학습자들은 경험치가 어때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 그냥 한번 따라해보셔도 되고 한글로 좀 제가 표기를 해봤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你喝咖啡吗? 你喝咖啡吗? 네, 모 방송에선 제가 이거 박수 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你喝咖啡吗? 你喝咖啡吗? 당신은 커피를 마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카페라는 단어 접했었죠. 커피, 그죠? 흐어는 마시다예요. 그래서 你喝咖啡吗? 이렇게 물어봐도 좋고 박수 치면서 하셔도 좋고 원하는 방식대로 두 번만 더 시작. 你喝咖啡吗? 你喝咖啡吗? 이렇게요. 즐겁죠? 별거 아니죠? 중국어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모두들 몰랐어. 그리고 좀 소극적이었어. 티 안 냈어. 오프라인 선생님들은요. 진도를 나가야 돼. 학원에서 이 정규 커리큘럼에 맞게 1년, 2년 단위로 학생들을 올려보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등록률 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쓰기 학습을 자꾸 권해요. 쓸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전공자면 쓸 줄 알아야 돼요. 전공자인데 막 문맹이야. 그러면 안 돼요. 네, 장문 시험도 있거든요. 근데
비전공자들은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하자고요. 뭐 한자 알 필요 있나요? 근데 한자 세대시라면 난 한자 쓰는 거 좋아하고 한자를 읽고 싶어. 그러면 한자랑 같이 더불어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희 강좌들 가운데 친중국어 회화라는 강의는 한자를 배제했어요. 앞부분에서는 다 그냥 따라만 하면 돼. 원어민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저랑 꽁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망가져요.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추태 부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즐겨요. 그 촬영 현장에서도 에피소드가 많고요. 좌우지간 이 중국어는 좀 즐기면서 재밌게 소리치면서 뭔가 시끄럽게 공부해보자고요. 그리고 좀 주변 분들한테 소문을 내세요. 내가 만약에 중국어 배우는데 가족들이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해봐. 근데 아유 뭐 시키고 그래. TV나 보세요 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는 거예요. 엄마 따라해봐. 你喝咖啡吗? 你喝 한 번 더. 你喝咖啡吗?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모 방송국에서 이거 했더니 왕초보인데 그 PD분이 꽂혔어. 그래서 저희 올패스 등록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중국어를 공부했다가 한 10년 넘게 손 놓고 있다가 중국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방송을 보고서 해야겠다 해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대요. 중국어는 이렇게 즐겁게 합시다. 자, 다음 내용. 너는 커피 네, 요거 이제 오타가 나왔네요. 혼나야겠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오타를 이게 이제 커피숍이었는데 제가 커피숍을 카페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안 고쳐졌어요. 좌우지간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니? 자, 카페라는 단어는 커피였죠. 근데 카페팅이라는 단어는 커피숍이에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你在咖啡厅你在咖啡厅喝咖啡吗? 喝咖啡吗? 자, 이것도 박수 치면서 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시작! 你在咖啡厅喝咖啡吗? 한 번 더. 你在咖啡厅喝咖啡吗? 여기서 잠깐. 선생님 근데 제 발음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발음 왜 정확해야 돼요? 중국인들도 안 정확한데. 그냥 따라 하세요. 그냥 따라 하세요. 왜냐면 영어든 중국어든 어떤 외국어든 발음이 정확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아나운서고요. 아니면 기자. 발음이 안 정확해도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사람들은 일반인. 우리는 일반인. 기자나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익히세요. 강사도 정확히 하겠군요. 네. 문정아처럼 강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좀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제 발음이 정확한 걸 누가 교정해 주죠? 원어민 선생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화상중국어 시스템이라든지 1대1 과외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국 현지에 중국인이 정말 많이 살아요. 제가 경희대에서 이제 강의를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그곳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한 수백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중국인인데 자기가 석사도 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선생님 저 한국에서 한국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중국어만 가르치니까. 한국어가 안 늘어요. 이런 중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을 서성이면 돼. 네, 경희대, 외대, 서울여대 등등등등 정말 우리 뭐 광운대 등 한국 뭐 200여 개 대학에 중국인들이 없는 대학이 없어요. 좀 잘 사귀고 싶으면 중국인들 잘 가는 곳을 그 학교 관계자분한테 물어봐. 그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받고 밥 사주면서 중국어 배우고 중국 친구를 많이 가질수록 내 중국어 실력이 보장돼요. 해외 현지에서 또 중국어를 접하고자 하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요새는 해외 각 지역에서도 중국인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제 제자 중에도 영국 대학을 다니면서 모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은 전자공학과인데 중국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회화로 이렇게 익히다가 어느 날 나 중국어 좀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오프라인 수업 제 수업 2달 듣고 5급 시험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너무 높은 급수를 도전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선생님 근데 다 들려요. 그래서 듣기가 좀 강하니까 듣기로 고득점 받고 독해 종합은 조금 약하니까 독해랑 작문은 좀 약하니까 점수를 낮게 어쨌든 합격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 각 지역에서 공부하려는 자녀를 둔 분들은 명심하실 것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는데 오프라인은 한계가 있잖아요. 온라인은 어때요? 세계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죠. 문정아 중국어는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해외로 가기 전에 다 다운받아가. 자기 전에 다 눌러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다운돼 있어요. 다운로드 돼 있어요. 그런 상태로 즐겨서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편하면 그걸로, 태블릿이 편하면 태블릿으로, PC가 편하면 PC로, 각자 편한 방법대로 언제 어디서나 무한 반복 수강 가능하고요. 속도 배속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방법은 틀림없이인데 여태껏 몰랐을 뿐이에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지 않게 그냥 약하게 살살, 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해서는 잘 기억 안 돼요. 언어는 반복이 힘이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你在咖啡厅喝咖啡吗? 한 번 더. 你在咖啡厅喝咖啡吗? 시작.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어가 쉬운 이유 가운데 우리 시츄에이션 학습법.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가다서부터, 아니, 오다서부터 먼저 할게요. 중국인들 많이 들려줬던 거 시작. 라이라이. 자, 조금 더 거만하게. 라이라이. 한 번 더. 라이라이. 그렇죠. 뭔가 거만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더 필이 꽂혀요. 좀 액션을 과장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취는요. 다 함께 취. 침 튀기게. 한 번 더. 취. 그렇죠. 취. 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를 통한 학습법 가운데 아까 제가 떼구르르 시작. 떼구르르 뭐였죠? 그 다음에 빙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빙고. 기억나죠? 다시 한번. 떼구르르 빙고. 긴 뭐였죠? 그렇죠. 다 함께 긴 샹蕉. 그 다음에 눈 하나 찡긋하면서 새콤달콤 사오메이. 한 번 더. 새콤달콤 사오메이. 그렇죠. 시원한 시과. 한 번 더. 시원한 시과. 그렇죠. 시원한 시과. 요즘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를 어떤 거 하냐면 뉴. 웃기네요. 제가 하면서도. 저 혼자 준비할 때도 되게 웃어요. 자, 다시 한번. 뉴. 뉴. 네, 뭘까요? 소겠죠? 맞아요. 의성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야옹 마오 시작. 마오. 한 번 더. 야옹 마오. 네, 소름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고양이 소리였습니다. 자, 고양이는 마오죠. 그 다음에 멍멍 고. 네, 대부분 생략하고 그냥 거만 하고 싶으시는데 전 다 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멍멍 고. 어때요? 어린아이 된 것 같죠? 좀 즐거워지지 않아요? 그죠? 왠지 중국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죠. 아, 이걸 제가 최근에 개발을 했더니 얼마 전에 문정아와 함께하는 스페셜 디너에 20분의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이거 빨리 개발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 가르치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도 애가 있어요. 제가 연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력이 조금 안 돼서 이제 조금 팀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를 통한 학습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중국 현지에서 이렇게 간판, 이렇게 중국 현지의 간판들이 대부분 빨간 배경에 금색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중국인들은 빨간색이 악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금은 또 부귀영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간판을 읽는 재미. 모르는 단어는 내가 지어. 네, 모르면 그냥 지우면 돼. 괜찮아. 왜냐면 난 그냥 즐겁게 중국어 공부할 뿐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꿔봐요. 예를 들어서 동방항공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왠지 동방항공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콧소리 좀 넣으면 돼.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방항공. 사실 성조가 살짝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성조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동방항공 시작. 동방항공. 그렇죠. 이게 동방항공이에요. 난방항공 시작. 남방항공. 이게 남방항공이에요. 똑같네. 중국 되게 쉽네. 별거 아니죠? 네, 이렇게 일단 친근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나랑 자주 접하는 거,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중국화 시키는 거예요. 모르면 어때? 그냥 내가 재밌으면 되는데 뭐.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하면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되, 이 수백 명의 인원이 다 올리시지 마세요. 갑자기 질문이 폭주할까봐. 네, 여담인데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좌우지간. 그래서 중국어는 좀 더 재밌게, 신나게, 시츄에이션, 의성어, 의태어 모두 동반해서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죠? 자, 네, 제가요 중국인들한테 감동받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필기를 좋아해서 저는 정리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중국 현지에서 공부할 때도 사실 1년 동안 시행착오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의학은요 외워야 될 부분이 너무나 방대하고 대부분 논술식으로 다 필기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요. 60%가 그렇고 40%가 이렇게 사지선다나 이런 문답식인데, 거의 다 외워야지 그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려면 나만의 요약 공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지식을 압축, 엑기스만 압축 해서 녹음 주구장창 들어요. 잘 때도 들어요. 밥 먹을 때도 듣고요. 이동할 때도 들어요. 저는 워크맨 세대라서 오토리버스 기능 있는 워크맨 5대가 고장 날 때까지, 200여 개의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주구장창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나만의 학습법에 정말 도취돼서 자존감이 굉장히 커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접했던 중국인들 많이 쓰는 속담 제가 멋있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경청해 주세요. 书读百遍其义自见. 其义自见. 네, 그렇죠. 따라하시는 용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책을 여러 차례 읽으면 그 뜻을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속담인데요. 중국 친구들은 필기를 안 해요. 어려서부터 그냥 읽어요. 그냥 100번 읽으면 알게 되겠지. 중의학도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는 중국인이잖아. 100번 읽을 수 있죠. 나는 한국인인데 100번을 그걸 읽으려면 걔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난 엑기스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압축을 저만의 공식으로, 저만의 정리법으로 해서 외우고 또 외웠어요. 대신 제가 정리한 것만큼은 수백 번을 읽었어요. 수백 번을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중국인들도 100점 안 나오는데 제가 100점을 맞는 과목이 생기더라고요. 딱 한 번이긴 하지만. 박수 한 번만요. 한 번 100점 맞으니까 와, 기분이요 정말 최고였어요. 나 초등학교 때 이후로 100점 언제 맞아봤지? 중국에서 100점 맞으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감은 하늘에 꽂혔어요.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교수님들 사랑 독차지하고 왕따 생활, 네. 친구들은 다 싫어했어요. 네. 중국인들도 싫어했어요. 귀찮잖아요. 묻는 것도 많고 과외비는 안 주고. 그래도 그 친구들 저한테 질리게 질문 듣고 막 그랬던 친구들 아직까지 연락하고요. 얼마 전에도 웨이신이라는 그 소통,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톡에 해당돼요. 웨이신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고. 네. 아직은 안 알렸어요. 니들 이야기가 내 책에 담겼다 이런 거는. 네. 네. 뭘 썼냐 이렇게 막 물을까봐. 자, 어지간 书读百遍其义自见. 책을 100번을, 네, 100번이 이렇게 적혀있지만 여기서 100번은 딱 100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100번 이상, 수백 번을 읽게 되면 그 뜻을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여러분은 한 단어를 접할 때 이거 왜 안 외워지지? 뭐야, 나 머리 바본가? 나 왜 이래? 어제 배웠는데 왜 오늘 모르는 거지? 아이고, 망각곡선. 잊어버려야 채워져요. 대신 반복의 횟수를 더 거듭하면 돼요. 소리로. 떼구르르 빙고처럼 재밌게 하는 소리로.
재미없는 건 하지 마세요. 재미없는 문장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중국어 공부하기 싫어. 일단 왕초보예요? 나 1년 미만이에요? 재밌는 문장,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저는 저희 딸에게 오늘은 뭘 가르쳐줬죠? 오늘 뭘 가르쳐줬더라? 갑자기 아이를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어제는 핸드폰을 가르쳐줬는데 기억났어요. 오늘 뭐 배울까? 저는 항상 미션을 던져줘요. 오늘 뭐 배울까? 그러면 엄마 나 오늘 핸드폰, 오늘 책가방, 오늘은 빌딩 그러더라고요. 빌딩. 네. 아이가 빌딩이 왜 궁금할까요? 빌딩을 사고 싶나? 저만의 해석이고요. 자, 빌딩을 다 함께 따로우, 따로우. 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따로우 하나를 알려드리는데요. 따로우를 알고 싶대요. 그러면 따로우를 알려줘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요. 내 아들, 딸이 알고 싶은 거 내 아들, 딸에게 알려주면 돼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하고 싶은 거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근데 엄마가 중국어를 알면 저처럼 바로바로 해줄 수 있고요. 모르면 찾으면 돼. 아니면 모르면 배우면 돼. 그러면 엄마가 정해주는 거예요. 요 5개, 엄마가 아는 거 5개라면 5개 중에서 뭐 배울래? 그러면 엄마가 조금 수월하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알아야, 아빠가 알아야 자녀들한테 또 중국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모 노릇하는 것도 조금 언어를 알면 더 자신감 있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영어는 딸이 뭐 가발 이런 거 배워오면 위 뭐 이러면 잘 몰라서 그래? 엄마 하나씩 배우자. 엄마 모르는 단어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르면 찾아서 알려주고 그렇게 같이 배우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오늘의 마무리 멘트인데요. 저는 선호분말을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도 좋은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살면서 든 생각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너무 허둥지둥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반성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되새겨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말은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物有本末 事有终始 知所先后 则近道矣. 바로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알면 거의 도에 가깝다. 선후 본말을 알고 일의 경중을 알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루하루 체크해 나가는, 그리고 뭔가가 비워져야 더 많은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바란다고 성공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일을 하기만 하면 성공은 자연히 찾아온다 라고 데이비드 프로스트는 말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유전적으로 조금 목소리라는 이런 타고난 부분은 좀 물려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후천적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신 걸 저에게 들려주시더군요. 강의를 하면서 삶은 한순간 한순간의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체험했던 이 기적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하루하루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책과 동영상 그리고 강의를 토대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大家辛苦了。
우선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그 TV에서 그 전현무 씨가 중국어를 그 시장에서 중국 분들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봐서 과연 그 누구한테 배웠는지 궁금했었고, 그 강사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 동기부여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오늘 강의할 때 마지막에 잉글리시 디바이드라고 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못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니즈 디바이드라고, 지금도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급여라든가 승진의 폭이 되게 넓어요. 근데 벌써 외국에 있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중국어가 대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서도 외국어를 배워서 할 수 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교육은 다 중요하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악바리 근성.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건 어떤 게 좋았냐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성이 되게 중요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강의할 때도 뒤에 꼬맹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6살, 4살 애들을 키우는 애 아빠인데, 그게 시간을 내서 직장을 다니든 직장 외에 밤에 뭐 책을 보든 영어를 보든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나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근데 악바리 근성은 뭐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실제로 중국에서 한 1년 좀 넘게 생활을 하다 왔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중국어 공부를 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좀 놓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정원 선생님 강의를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강의를 오늘 실제적으로 나와서 보니까 문정원 선생님 정말 되게 너무 활발하시고 되게 실질적으로 들으니까 몰입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HSK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원래 조금은 했었기 때문에 고급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습 상담도 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에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한 2년 넘게 했는데 좀 두서가 없었는데, 문정아 중국어를 배우면서 좀 이제 좀 새로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신천지를 좀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일단 강사님 본인께서도 유학 시절에 여러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단 계속 했다는 거, 계속 하고 거리낌 없이 말을 내뱉는데 겁 없이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중국말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중국말이 너무 어렵고 잘 귀도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저전 선생님께서 경험에 우러나온,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을 이제 가르치면서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소리를 안 내고 보통 공부를 했었는데, 저자님 말씀처럼 의성어 대어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일단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